속복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복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학벌을 따지는 지독한 학벌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학벌 사회를 유지하느라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학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대한민국의 생산성 혁명을 이끌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학벌을 따기 위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자신의 젊음을 쏟아붓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일들이 셀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는 아주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학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끝까지 버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학벌 붕괴가 시작되면 그 태풍은 대한민국까지 휩쓸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육체 노동이 로보틱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공지능이 투입되자 놀랍게도 사무직부터 무너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직 뒤편에 있는 학벌은 과연 멀쩡할까요? 전문직은 그래도 면허와 자격이라는 장치가 있지만 학벌은 그 자체가 면허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학벌이 가장 먼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10초 안에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외우고 반복 학습하게 만드는 대학 교육을 계속한다면 그 학과 그 대학부터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10초 만에 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왜 앞으로 4해 동안 공들이고 돈 들여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학벌은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팔란티어처럼 미국 최고 수준의 국방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미 학벌을 무너뜨리기 위한 채용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우 파격적인 채용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콜리지 is broken, 즉 대학은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 제목 자체가 그렇게 파격적입니다. 팔란티어는 앞으로 실력주의 펠로십이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실력주의 펠로십은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아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대학 졸업자는 따로 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뛰어난 인재가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졸자 프로그램과 별도로 고졸자만 따로 뽑아 경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팔란티어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란티어가 최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고졸자를 따로 뽑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구글도 어프렌티스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을 우대하는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전공자는 사절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합니다. 전공자는 전공자대로 따로 뽑으니 여기에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잠재력이 크고 파괴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뜻입니다. IBM은 뉴칼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학위보다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전공자는 사절입니다. 전공자는 따로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 모두 고졸자를 우대하거나 적어도 고졸자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졸자도 실력만 증명하면 구글이나 IBM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더 혁명적입니다. 고졸자를 우대할 뿐 아니라 여러분 GED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판 검정고시입니다. 아마존은 검정고시 출신을 더 우대합니다. 아마존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을까요? 편견을 깨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대졸자와 명문대 출신만 뽑으면은 조직에 순응하고 파괴적 혁신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졸자나 검정고시 출신을 섞어 놓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파괴적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전통 경로를 우대합니다. 독학자 프로그램을 두고 부트캠프 수료생을 우대합니다.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것을 찾자면 코딩 사관학교나 직업훈련소 정도겠지만 의미는 다소 다릅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트캠프 수료생 같은 사람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졸자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니 굳이 여기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채용 원칙입니다. 빅테크가 이렇게 대규모로 고졸자를 뽑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대학이 가르치는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그 서열에 따라 더 똑똑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는 시그널링 효과 또는 필터링 효과가 있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실하고 똑똑할 것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 신호에 맞춰 명문대생을 더 우대에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채용 기법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도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지 분석하는 채용 기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답이 있는 질문은 공부를 많이 한 명문대생이 더 잘 맞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청년의 진짜 창의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빅테크는 채용 과정에서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진 뒤 평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빅테크는 창의적인 사람을 스스로 골라낼 수 있으니 학벌이 주는 시그널링과 필터링 효과를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더라도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테크의 채용 방식이 그 모든 시그널링을 뚫고 진짜 인재를 골라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발자국이 있습니다. 깃허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온라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의 코드를 그대로 베껴 쓴 사람을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 온 사람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를 분석하면 뛰어난 인재를 더 쉽게 발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업무 환경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해 지원자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학벌에 의존할 필요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졸자로 입사하면 차별받고 승진해서 누락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빅테크는 입사 이후 인맥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하려고 큰 노력을 합니다. 물론 미국 회사에도 인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결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사내 정치를 하는 사람을 걸러내고 성과주의로 평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고졸자나 비전공자 출신 리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같은 기존 구분이 아니라 뉴 칼라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 벌써 뉴 칼라 출신 관리직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졸자라고 해서 반드시 차별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고졸이라고 해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졸이더라도 창의적인 인재라면 더 우대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테크의 놀라운 인재 발굴 시스템입니다. 학벌에 대해 혁신적인 생각을 했던 원조로는 피터 틸을 들 수 있습니다.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창업한 대표적인 혁신가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지금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창업자들 중 한 명입니다. 피터 틸은 틸 펠로우십을 통해 학력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학을 자퇴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혁신가로 키우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해마다 2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그 20명은 하나같이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
피그마 창업자 딜런 필드, 라이다 분야의 오스틴 러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모두 대학 졸업장을 포기하라는 메시지에서 출발해 창의적인 인재가 된 것입니다. 피터 틸의 철학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대학이 인재의 창의성을 지연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대학은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방식의 시험형 인간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런 인간만 키우면 파괴적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강의실에서 따분한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회사를 직접 운영해보는 경험이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피터 틸의 철학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미국의 빅테크와 실리콘밸리에서 태풍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학계에 이른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피터 틸의 생각은 전혀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대학 교육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도 비주류가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도 대학 교육은 애초부터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라면 경제학이 대학 교육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 관점에서 대학 교육에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나 예술을 논하는 관점이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첫째는 인적 자본을 쌓는 효과입니다. 둘째는 시그널링 효과 또는 필터링 효과입니다. 나는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신호를 주는 효과입니다. 셋째는 네트워킹 효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학에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인맥이 출세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도 주장합니다. 마이클 스펜스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대학 교육에는 다른 효과가 거의 없고 필터링과 시그널링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 지겨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성향을 고용주에게 보여주는 효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서 노동시장에서 몸값을 올리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비싼 비용과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스펜스보다 조금 완화된 주장으로 브라이언 케플러는 교육의 80%가 시그널링이고 20%만 실제 기술 습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대학에는 인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는데 생산성과 취업만 보느냐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학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20%라는 주장도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의 이론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학에서 배우는 것조차 인공지능에게 물으면 10초 안에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식 계산, 코딩, 회로 설계, 최적화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4해 동안 배우는 지식이 인공지능에게 물으면 10초 만에 해결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인적 자본 축적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이 스스로 역할을 바꾸지 않으면 대학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 명문대의 가치는 고급 지식을 독점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등장 전에는 하버드에 가면은 하버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버드의 명강의조차 인공지능이 학습했고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10초 안에 답합니다. 고급 지식을 특정 집단이 독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표현이 페이퍼 실링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유리천장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이 천장은 무엇일까요? 학위라는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취업문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면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간판의 의미도 이전처럼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전통산업에서는 인맥을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빅테크는 실용주의적입니다. 그래서 학벌의 의미가 가장 먼저 약화되고 학벌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은 사실상 붕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적 자본 형성은 4해 동안 배우는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이 10초 안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대학 지식의 80에서 90%가 그런 범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인맥 효과도 줄어듭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성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려고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그널링과 필터링 효과도 채용 시스템 변화로 약화됩니다. 고졸자 중에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천재적인 청년을 빅테크가 직접 골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과 학벌의 효과가 깨지기 시작하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는 종이 천장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여전히 대학 필터링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 필터링은 믿을만 할까요? 한국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거의 100% 졸업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필터링 기능은 사실상 약합니다. 결국 고등학교에서 필터링한 결과를 대학이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그 고등학교 필터링은 여전히 성실성과 버티기, 이른바 엉덩이 무게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머리를 가졌더라도 그 창의성이 점수를 올리는데 직접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창의성을 평가하려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평가는 성실성과 지속적 노력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을까요? 저는 안타깝지만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KBS에 있을 때도 후배의 학벌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학벌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조용합니다. 학벌 붕괴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성과주의적 테크거인들이 실제로 성과 중심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테크 기업조차 관리형 대기업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기반 평가를 위해 노력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성적 평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누구 인맥이냐, 같은과 후배냐 같은 것을 따지곤 합니다. 미국은 실력 중심인데 한국은 면허 중심입니다. 의대 열풍만 봐도 답답합니다. 면허를 기반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면 한국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의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구조가 강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테크 기업조차 학벌 인맥 효과가 강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국의 혁신 속도를 발끝해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학벌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됐는데도 대학과 기업이 그대로라면 정말로 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과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중심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공지능 리터러시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은 10초 안에 답합니다. 인공지능을 경쟁자로 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다 아는 것을 교육으로 암기시키거나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인공지능을 충실한 비서처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그러니 디렉팅, 즉 인공지능에게 지시하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 목표도 디렉팅으로 바꿔야 하고 기업도 재교육에서 디렉팅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관리자가 돼야 하고 단순 실행자는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에게 묻는 능력, 즉 애스킹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즉 베리파잉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가르치는 대로만 흡수하는 시험형 인간은 비판적 사고가 약해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뒤처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문대를 가르는 기준이 조직 수능과 버티기였고 그것이 장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들도 시대를 앞서가야 합니다. 한국의 학벌주의는 한동안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 바뀌었는데도 학벌주의를 고집하고 서울대학교가 최고라고만 외친다면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육이 파괴적 창의성을 도입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선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학벌 의존을 줄이고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 박종훈의 지식 한방과 제가 운영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인재를 양성하고 스스로 그런 인재가 되는 방법을 널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속보K의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